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1분기와 2분기 잇따라 뒷걸음질 쳤던 한국 경제, 비로소 3분기에 2%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비교 대상 수준이 낮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른바 기저효과의 영향이 컸지만 일단 3분기의 반등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주주 3억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되며 투자은행업계는 삼성그룹의 사업 재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재추진, 전장부품과 바이오 등 신사업 투자 등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12월 10일로 다시 한번 연기하며 양측의 합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소송 장기화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합의를 위한 협상을 본격 재개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역시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내는 지금 두 자릿수로 내려왔고요.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과 미국 쪽은 그렇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럽 쪽, 미국 쪽 다시 한번 역대 최대의 증가폭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경기 부양책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그동안에 이상하리만큼 낙폭이 컸습니다. 대주주 요건도 그렇고요. 투심이 악화된 부분이 지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승 전환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락 전환하면서 0.4%대의 낙폭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테마성 종목들은 오늘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다시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023152-2611-261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반발 매수세의 반등에 성공한 코스닥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코스피인 것 같은데요. 객장 소식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그래도 외국인이 좀 견인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좀 반등세 좀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좀 매수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 코스피 시장 내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좀 위주로 한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시총상위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포스코 등의 좀 매수세 좀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넥신, 알테오젠, 시젠 등으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에서는 그래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으로의 매수세,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드팩토, 동진 세미캠, 동국 SNC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일단 자동차 업종이 이끈 시장 반등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전일 급락장 속에서도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도 오후 들어서 좀 반등세 보여주면서 자동차 업종 오늘도 강세 좀 보이면서 최근 그래도 시장 내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중심에는 이 현대기아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대기아차 그룹의 향후 실적 개선
종전세가 좀 가파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강세의 주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이 3분기 실적에서 좀 시장이 일부 충격을 받았었던 것은 이 품질 비용 등의 반영, 그러니까 즉 일회성 비용을 크게 잡으면서 이 3분기 실적이 크게 감소한 측면이 컸습니다. 이 충당금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이 품질 비용에 대한 우려감이 그간 주가에 좀 반영되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근 이 품질 비용을 제외하고 보면 이 현대기아차의 실적 자체로만 보자면 기존 시장 예상치를 50% 이상 상회한 이 실적 서프라이즈였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최근 강세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난 주말 삼성그룹 이슈 이후에 이 현대기아차 그룹 역시도 좀 향후 지배구조 관련한 기대감도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뭐 주요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수소 관련이라든가 이 친환경 관련한 모멘텀을 보유한 점이 있다라는 점 등, 그러니까 역시나 호재거리가 많이 있다라는 점 등도 현대기아차 그룹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덧붙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내에서도 역시나 뭐 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이 그룹주 중심 강세를 좀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장 예측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시장 방향성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계속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당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우선 좀 불확실성이 잔존한 시장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뭐 단기 대응과 그리고 현금 비중 계속적으로 확보하시는 전략으로 보수적인 대응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역시나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하는 대응 필요한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는 수급적 모멘텀을 좀 기대할 만한 종목들에도 일부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11월 말에 이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밸런싱 한 달 이전 매수를 했을 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신규 편입 종목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좋았던 사례가 많았었던 만큼 지수 리밸런싱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상황 속에서 좀 신규 편입 예상 종목들에 대한 관심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편입 예상 종목으로는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미사이언스 등이 좀 꼽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SK그룹주를 중심으로 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매매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간 이슈들 그리고 오늘의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코스닥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800선 이하까지 어제 빠져 내려왔고요.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윗골이 좀 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 물량 정리 차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양도세 부과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말로 갈수록 과거 대비 올해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개인들과 법인 매도 물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들이 연일 이어지면서 지수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깊게 연일 2주간 동안 이어진 모습입니다. 연초부터 동학개미라 불리웠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기준 이번 달 1조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물량을 저가에서 받아내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외인들은 오히려 연초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2021년 4월이죠.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납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인데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 비존속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초과한다면 21년 4월부터 대주주로 분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1년 4월부터 관련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즉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매도 주식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30%, 1년 이상일 경우에는 25%가 각각 양도세율로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가족합산이라는 부분에서 인별과세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두고서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제스처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합산 약 4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3억 원부터 10억 원 미만의 주주가 약 8만 명이 넘어가면서 보유 주식액이 41조 5천억을 넘어가는 규모이고요. 10억 이상의 주주 같은 경우에는 12,000명 이상으로 199조 9천억 원, 약 200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3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의 보유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의 10%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따라서 양도세 부과 대상 주식, 연초부터 어느 정도 상승해 있던 주식들의 연말로 갈수록 조정이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한 번 더 주의해 보실 부분은 개인 신용잔고 물량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대 매매가 지난 9월 23일 조정 시에 최고치인 303억 원이 찍혔고요. 24일 날에는 282억, 25일 날에는 286억 원으로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10월 20일 반대 매매는 243억 원, 21일 20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반대 매매 규모가 일평균 200억 원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연말 이 양도세 이슈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가 정부로부터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현행 10억 원 유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오보가 잇따르기 때문에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이미 10억 원 유지를 합의했다. 일명 카더라 이러한 기사들도 난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이미 2018년도부터 차례차례 손을 보고 있는 단계지만 2018년도 이전에는 25억 원, 18년도 4월부터 15억 원, 20년도 4월부터 10억 원, 그리고 1년여 만인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하향하겠다는 기준은 제 생각에는 2017년 3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10조 원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예탁금 규모도 61조 원에 가까운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 규모에 맞고 현실성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검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국정감사도 끝났으니 정부에서 적극적인 설득 과정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따를 뿐입니다. 카더라라는 뉴스보다 한시빨리 정부의 명확한 시그널이 시장에 전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지수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나갈까요? 네, 코스피는 기관 중심으로 연일 매수고 코스닥은 기관 중심으로 끝없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 운수 장비 섹터, 제조 유통, 금융 섹터 배당을 노린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 100, IT, 반도체, 제약 섹터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초 대비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증권사 등 기관 자금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을 중심으로 내년도 상품을 홍보하고 그 수익률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추가 하락이 더 발생하기 전에 이미 2020년도 1년 수익률을 확정해 나가자라는 기관의 움직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 하락 시에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주식들은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 낙폭을 더 확대한다는 것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조금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신용 비율 상위 종목이나 반대 매매가 나올 우려가 있는 종목들은 신규 접근을 좀 자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신용 거래 융자 잔고는 강세장,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후행 지표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에 강력한 베팅을 한 신호. 그런다 신용 비율은 즉 B2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연이은 하락장에서는 반대 매매로 인한 동반 투매를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접근을 하실 때에는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많이 오른 종목은 당분간 신규 접근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더 하락할까봐 걱정되면서 팔고 내려가는 모습에 동반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반대 매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에서 조금의 수익을 얻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내 변수가 안정되는 시까지는 조금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줍줍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장세에 배당과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라면 하락 장세에 어느 정도 한 번씩 담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금융 섹터의 배당주들을 중심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덜컥 오른다고 보시지 마시고, 최근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예년 같았으면 상승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추세 상단에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줍줍이라는 단어도 배당과 실적 중심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 추세를 살피면서 하단에서 매집해 나가는 그런 조심스러운 매매가 연말까지 좀 이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연말까지 매매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유럽 쪽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미국은 8만 명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어제까지 급락하다 오늘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진단키트도 그렇고. 어떻게 볼까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 있지만,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의 코로나 재확산, 그리고 봉쇄, 경제 봉쇄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글로벌 증시다.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까지 연결되고 있는 부분까지 합해 본다면 대내 변수에 의해서 상승 모멘텀이 전무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나 재확산 부분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조심스럽지만 1년여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있고 학습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 싶고요. 정치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 상원의 11월 8일까지의 휴회 관련된 소식 때문에 경기 부양책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슈가 소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에는 당연히 처음으로 실시될 부분이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부분까지 보신다면 지금 대내 변수 속에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슈들이 차분히 정리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실 때 너무 급한 대응보다는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며 대응해 나가신다면 오히려 연말까지 가는 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줍줍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매수할 만한 종목을 찾으실 수 있다. 다만 너무 급한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한번 시장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만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뉴욕 증시는 하나가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헤드라인들도 다 그렇게 뽑은 게 이도 저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냥 특별히 급락한 이유를 잘 못 찾죠. 못 찾아요. 그냥 사실은 그 댓글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나왔죠? 기자분들 참 기사 쉽게 쓰신다. 저도 아침에 쓰지만 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외신을 뒤지다 보면. 네. 잘 안 된 거 찾으면 추가 부양책이 또 물 건너가는 듯한 뉘앙스가 이번에 있었고 8만 명이 넘어섰잖아요. 일일 확진자가. 그러다 보니까 봉쇄 얘기가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면 안 좋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데 또 나스닥 쪽은 의외로 또 일부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은 버텨주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장은 또 막 흔들흔들 다우 쪽은 거리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 하루하루 진짜 하루살이 같은. 네. 그게 아마 이제
딱 일주일 뒤로 왔네요. 미국 대선이. 네, 진짜 일주일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 후라고 해서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게 가장 그래서 불안한 거죠. 이제 질서 있는 대선 승리 뭐 이런 얘기 이기더라도 확실하게 이겨줘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한 명. 지난주 제시했던 그 왜 이 불확실성이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는 여기에 예. 저 나름대로 불확실성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예. 이 말씀드린 미 대선 결과 그리고 이 결과는 깔끔해질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예. 그다음 두 번째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선 끝나면은 부양책 나오긴 나오나 하는 거죠. 공화당이 되면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이고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상원과 하원을 다 가져가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은 또 않죠. 이 티격태격 하는 거 아니야? 규모가 과연 지금 기대하는 만큼 될까? 예. 또 뭐 뒷강 가기 전하고 나와서 사람 마음 달라진다고 이기고 나면 또 민주당 쪽에서도 2주 2천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할까? 이럴 수 이런 있고요. 거. 예. 네. 자 그러면 지금도 풀린 돈 많고 앞으로도 돈 더 풀린다는데 인플레 괜찮을까? 금리는 괜찮니? 미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제 일단 방향은 위로 잡은 것 같으니까 예. 이 금리가 튀면은 뭐 거의 다 죽는다 봐야 되니까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 관련한 이게 도대체 언제 잡힐까? 잡히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백신하고 치료제는 진짜 가능할까? 예.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이 은근히 요즘 워낙 다른 뉴스에 묻히다 보니까 그거 합니다만 지금 은근히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되잖아요. 있는 중이에요. 예. 시주석 입에서 항미 원조 미국과는 싸우고 저 북조선 예. 북한은 도와주고 이런 얘기하고 록히드 마틴 같은데 보잉 같은 데는 막 지금 막 제재를 하죠. 중국 쪽에서 네. 그런 상황.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이런 이미지 태풍이 만만치 않은데 예. 그 태풍이 눈에 있을 때는 좀 왜 날씨도 괜찮죠, 맑고 네. 뭐 이렇게 바람도 없고 여기를 막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까지 변동성이 가라앉지 않아요. 특히 어제 많이 빠지면서 또 빅스가 많이 뛰었죠. 다우가 뭐 장중에 4% 정도 그러니까요. 때까지.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적어도 20 아래는 내려와 줘야 이게 편안한 장인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진 강하네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유럽 보세요. WHO의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매일 업데이트하는 차트인데 예. 요 위에 노란색이 아메리카고 요 가운데 요 약간 연두색이라 해야 되나 이게 유럽이잖아요. 예. 하루 확진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아니 8만 명. 그래 되는데 지금 이 유럽 비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많이 커졌어요. 그죠? 네. 전체 하루 이렇게 끝에 막대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 23일 날 발표됐던 유로존 제조 PMI는 괜찮게 나왔죠. 예.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았고 전월치보다도 좋았고 이 서비스업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죠, 저 부분은. 뭐 식당 같은 거 예. 그리고 여기도 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게 지금 뭐 다시 또 5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예. 어제 이 SAP 같은 경우는 SAP 여기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세계 1위 아닙니까? 예. 야 이게 차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이거 21%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아. 여기서 놀던 주가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아,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저기 갔구나. 여기 갭다운 해갖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예. 이 월간 한번 보실까요? 와. 2008년 이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오다가 지금 이런 음봉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 어제 하루 빠진 게 컸죠. 그쵸. 예, 확 어제 내려왔네요.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렇게 좀 이거는 뭐 사람이 주문내 갖고는 이렇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기계가 해야죠. 확실히 시장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하고 자 독일이 어제 3%대 빠졌습니다. 3.7%. 독일은 회복이 안 되나 봐요. 지수로만 보면. 지금 이게 3월, 2월 달 고점이니까 예. 코로나가 확 번지기 전에 그걸 갖다가 유럽은 대부분 회복 못했고 그나마 독일이 많이 올라왔고 예. 이태리는 독일 대비 훨씬 덜 올라왔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뭐 노르웨이 같은 데도 3%대 막 하락을 나오니까 그래서 하루가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여기서 보면 조금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이 유로스탁스 위클리를 보면서 어때요? 이걸 갖다가 꼭지 봤다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 예. 지금 보세요. 이동 평균선들이 참 조그맣게 몰려 있으니까 단번에 뚫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패턴도 이게 조금 뭔가 이 깃발령 같은 게 깃발령은 추세 지속형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패턴 하단 확인하는 과정 그러고 나서 결국 또 가는 거 아니야? 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면 이제 조정이 조금 더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는 없다고 믿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든 지난 3월 같은 장은 없다고 다들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런 상황에 어제 컸는데 조금 이렇게 뭐 600포인트 넘는 다우의 낙폭은 오랜만에 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아직 시장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일단 요 구름대를 지키고 있고 예. 기준선에서 다시 이렇게 받쳐지고 있고 결국은 여기입니다. 요 구름대가 막 얇아지면서 색깔이 바뀔 듯 말 듯 하는 요 무렵 예. 11월 5일, 6일 요 무렵. 그래서 결국 시장은 미국 대선 보고 대선도 대선이고 결국 상원 쪽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4일날 5일날 이렇게 되는 FMC 요것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정리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가지고 있는 사람도 팔지도 말고 더 사지도 말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거의 뭐 홀짝이죠. 홀짝 그쵸. 게임이죠. 예. 뭘 알고 한다기보다도 감 내지는 운빨 그런 거 네. 찾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틸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오늘 사실 빠지는 건 삼성그룹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삼성그룹주 지금 삼성전자가 1%가 넘게 빠지니까 0.25%잖아요. 어제는 삼성그룹주가 또 버텨준 거죠. 지수를 갖다 많이 네. 방어해주고. 잡아줬던 거죠. 왜 어제는 삼성그룹주 사다가 오늘은 또 왜 파는 거예요? 논리가 뭐예요? 어제 많이 올라서? 그런가? 예. 차익 실현 매물? 그런 거. 불확실성? 아 이게 참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그래, 저도. 답답합니다. 예. 이제 대선 아까 뭐 일주일 딱 남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게 참 그 외신 있다 보면 재밌는 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 어제까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잡고 있다고 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경합주에서 러스트벨트 쪽도 그렇고 오늘 갑자기 또 7%가 넘게 벌어졌다고 하면서 블루웨이브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간에 하는 얘기는 4년 전 대선을 생각해봐라. 쉽진 않을 것이다. 갑자기 지금 뭐 하루 8만 명씩 막 넘게 나오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저는 진짜 이거는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마스크 벗고 막 했던 모습들도 있고 그걸 이제 바이든 후보는 나는 방역은 철저히 한다. 집단 감염의 슈퍼전파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하는 영상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그 정서가 참 재밌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 유세 현장에는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잖아요. 마스크 거의 안 쓰거든요. 네. 열정적이에요. 무서워요. 근데 그런 또 거. 이제 바이든 쪽은 또 드라이브 스루를 하잖아요. 차 타고 소리 와라, 모르고 마스크 촥, 쓰고 그거 다 보여봐야만 한 100명 될까? 그래 놓고 나서 뭐 이렇게 야 프롬프트 올려봐 이러면서 이제 연설하고 하는데 예. BBC의 동영상 하나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누가 미국 선거를 결정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예. 이거 보세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예. 미국의 인구를 러플리 3억 3천만 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권자는 이 전체 인구의 74%에 해당하는 2억 4,500만 명. 예. 그런데 투표할 만한 사람은 한 1억 4천만 명. 전체 인구에서 42%밖에 안 되는 뭐 이 정도. 예. 그래서 미국 선거에서 선거라는 것이 미국에서 그렇게 파퓰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보시면 이 그림 확연하게 나오잖아요. 파란색이 짙을수록 뭐다? 민주당 쪽. 쪽이고. 이쪽은 solid democrat. 이쪽은 뭐 완전 옛날부터 텃밭. 예. 빨간 쪽은 옛날부터 그냥 공화당 깃발만 꽂으면 되는. 저기도 지역 감정이 저기를 갖다가 만약 연방을 지금처럼 미국이 저렇게 이념적으로나 무슨 사회 계층별로나 예. 이렇게까지 갈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러면 연방 깨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라 새로 만들자 하면 좀 경계선이 애매해졌고요. 애매해질 것 같은데 저거. 어디처럼 뭐 동선을 나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딴 데 볼 거 없이 요 경합주
예? 한 9점 낸다. 한 6개 정도 여기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나와요. BBC에서 플로리다가 또 이번에 키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플로리다는 그 아들 부시 재선할 때도 플로리다가 말이 많았죠. 엘고하고 붙었을 때. 예. 그때도 그 이제 문제가 많았던 도시고 주고 한데 여기가 25명인가 29명인가 그래요. 여기가. 예. 뭐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트럼프로 돌아선다 하면 이거는 진짜 말 달라지죠, 또. 얘기가 확 달라지는 예.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월가나 뭐나 할 것 없이 질서 있는 승리. JP 모간이 오늘 나온 얘기가 트럼프의 질서 있는 승리가 증시는 제일 낫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금 이런 것도 뉴스가 되고 있죠. 결국 베럿 대법관 임명됐죠. 예 상원 인준을 거쳤습니다. 소속별로. 여기 보시면 52대 48이라는데 공화당에서 딱 한 명 한 명이 이탈됐어요. 이탈됐어요. 네. 두 개 합하면 100석 아닙니까? 네. 이 중에서 35석을 이번에 새로 뽑는다는 건데 지금 뭐 워싱턴 DC의 그 연방 대법원 앞에 이제 막 이렇게 아마 트럼프 지지자겠죠. 예. 이렇게 모여 있는 거는 이게 결국 뭐다? 불복 사태 현실화 이런 얘기가 지금 자꾸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사진에서 보는 뭡니까? 뭐 맨하탄에 서너 시간씩 도시락 싸와가지고 뭐 줄 서서 사전 투표한다는 그거는 우편 투표가 아닌 투표소에 가서 하는 거. 예. 그 사람들조차도 공화당 후보가 됐건 공화당 지지자가 됐건 민주당 지지자가 됐건 내가 혹시 우편 투표했다가 이게 잘못될까 봐 싶어서 현장 투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까지. 아까 봤던 투표를 할 만한 사람이 1억 4천인데 이번엔 조금 더 될지도 몰라요. 왜냐? 트럼프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라기 하기보다도 막 트럼프 꼴 보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 지난번에는 지난번에 또 그것도 있었죠. 나 힐러리 꼴 보기 싫어가 참 많았어요. 정서적으로. 아 그래요. 그런 게 많았고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 보니까 굳이 내가 뭐 시간 내서 안 가도 되겠네 하다가 네. 근데 지금은 이럴 수도 있죠. 뭐 샤이 트럼프라고 표현하는 그쪽까지도 포함해서 뭐 TV만 틀면 뭐 전부 트럼프 맨날 진다는데 내라도 가서 그러면은 도와줘야겠다. 뭐 이럴 수가 있어서 결국 끝내 가서 가보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바라기는 진짜 그겁니다. 저래놓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누가 되네 만에 어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내년 1월까지 선사할 사람이 안 나오면은 예. 뭐 위에 따지다 보니까 하원 의장이 대행하는 상황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이 펠로시 할매가 그거까지 노리고 있나?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 바이든 후보의 불복 가능성은 없나요? 불복할 뭐가 있겠습니까? 그쪽은 뭐 딱히 아직까지 그런 스탠스가 없으니까 예.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겠죠. 그쪽 리스크는 그래서 시나리오에 넣지 않아서 뭐 여쭤본 거였고 하도 요새 뭐 총이 많이 팔리네 뭐 싫다. 그럼 오늘 저기 지지자들 싸움 났잖아요. 보니까 예. 거기도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쯤 되면은 예. 굳이 50개나 되는 주 갖고 나라 하나로 가자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서는 뭘 그렇게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합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세금 내서 알아서 쓰라 하고 뭐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갈라서. 갈라서는 게 무슨 딸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요즘 말로 하면은 소장님의 지금 이런 멘트를 쿨레가 진동한다라는 표현으로 예, 시원시원하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 코스닥 보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어제도 버텼고 그러는데 코스닥이 오늘 올라가긴 해도 이거 사실 반발 매수거든요. 그렇죠. 800선도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이게 뭐 대주주 과세 부분도 분명히 코스닥 쪽에서는 존재를 하는 게 시가총액에서 있을 거예요. 5억 7억 들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저는 주변에 못 봤는데.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근데 던지면은 사실 호가창 이만큼 내려와요. 코스닥은 빠져요 많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나가고 또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내려갔는데 국내 증시는 지금 뭐 실적 빼고는 볼 게 없는데 참 어떻게 흘러갈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당간당합니다. 예. 간당간당한 거는 코스피 보시면은 예. 이래요 지금. 이동평균선으로 살피면은 5일선, 20일선, 60일선이 지금 뭉쳐 있는데 예. 그게 또 지금 지난 3월 저점 이후
최근까지 만들어졌던 이 추세선을 살짝 물고 내려오고 있고 이 이동평균선들이 모여가지고 방향을 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흘러내릴 듯한 느낌. 그렇죠. 역배열로 약간 내려가는 예,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다 지금 거래가 안 받쳐주고 네. 코스닥은 조금 더 험한 거는 코스닥은 이제 일목균형표를 가져와 봤는데 예. 우선 여기 이제 구름대 밑으로 흘러내린 데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차라리 이거 후행 스팬을 보시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게 왼쪽 어깨, 예. 머리, 오른쪽 어깨. 여기서 이 넥라인이 살짝 깨진 느낌입니다. 깨졌네요, 살짝. 깨졌죠. 네, 깨진 상황입니다. 깨진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번에 3월 이후 이번 랠리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그리고 이게 어제는 제가 봐서는 이 선이 깨진 게 컸어요. 이 선이 깨지면서 어떤 기계적인 손절매가 좀 나왔죠.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어제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던 이유 같고 예.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발 매수이기도 하고 진짜 이 선 깨고 내려왔나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깊어진다면은 38.2%가 720포인트가 보이고 더 깊어져서 절반까지 토해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까지도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제가 봐서는 달러 약세 가던 것도 좀 돌고 예. 주식도 JP모건의 그 예상처럼 좀 주식도 좀 이렇게 돌아온다. 뭔가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좀 예. 올라서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혼돈이 이어진다면은 이거 뭐 38.2나 50%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는 50%가 찝찝한 지수입니다. 그놈에 제가 자주 우리 코스닥에서 저 나름대로 코스닥이 강세냐 약세냐를 갖다가 가늠하던 기준선인 666이에요. 그렇죠. 절반이. 맞아.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깨져버린 어떤 지지선을 갖다가 회복하려니까 조금 힘이 딸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어렵네요. 어려운 구간이죠. 일단은 뭐 이번 주 내내는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나 갑자기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장세가 예.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환율도 지금 참 이게 오늘 어떤 분이 저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어머니가 아시는 분인데 아니 환율이 내려가는데 왜 도대체 주식시장은 이러냐. 그래갖고 아이고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 지금 시장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1126원대거든요. 네. 제가 요즘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예. 영어 표현 가운데 MYTH라고 있어요. MYTH. 미스. 이게 좀 번역하기가 묘한데 무슨 뭐 사전에 가보면 뭐 전설, 뭐 거짓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막연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려니 하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아닌 거. 요게 미스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증시나 우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던 하나의 그 미스가 뭐냐 하면은 환율 하락하는 원화 강세 기간에는 주식이 오른다. 오른다. 그런데 그거는 실증적으로는 맞아요. 주식 오를 때 환율 떨어졌어요. 예. 제가 지금 주식 오를 때 환율 떨어졌어요 했습니다. 환율 하락할 때 주식 올랐어요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까지는 맞는데 어느 쪽이든 환율 하락할 때 주식 올랐어요 하든 주식 오를 때 환율 하락했어요 하든 그거는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였고 예. 그거는 맞는데 그다음 이 말에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환율 하락기에는 원화 강세를 갖다가 예상하고 그쪽에 베팅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하는 이거는 저는 그닥 신빙성이 없다. 그게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환율이 우리 환율 지금 보시면은 1120원대. 이때 3월달 예. 3월달 1296원 뭐 이때부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 기간이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환율 하락할 걸 예상하고 우리 국내 증시에 막 들어와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 기간에도 외국인은 팔았잖아요. 팔았죠. 예. 그래서 그 말은 그거 한데 참 어쨌거나 이 위안은 이제 살짝 단기바닥 찍은 것 같죠. 찍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저기 롱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돌아서지를 못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 정도에서는 과연 그래서 결국 계속 이 시선은 갖고 갑니다. 워낙에 예. 이 1120원이라는 레벨이 오래 머물렀던 레벨이고 여기서
치고받고가 많았어요. 예. 1120 레벨이 쉽지가 않은데 이 선도 깨지면은 그 다음에 이 추세선까지는 가봐야 되는데 이래 봐야 이게 참 한 1113, 1115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130 기준으로 하면은 예. 한 10원에서 15원 그 정도 지금 저는 아래쪽으로 룸이 크진 보입니다.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이어서 이제 진짜 더 뭐랄까요? 1100 아래로까지 가는 환율이 되려면은 예. 조금 이제 다른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도의 이 정도가 이 정도 갖고 안 말고, 되고. 예, 진짜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뭐 90 아래로 뚝뚝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거. 예. 그런 국면이 와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작정하고 작정하고 들어오든지. 예.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일단 1110원대 초반까지는 일단 룸은 좀 열어놓고 1110원대 초반까지인데 이제 거기까지는 하나의 언더슈팅 국면이고 일단은 20원 중심으로 해서 한 2, 3원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사자도 좀 나오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돌아도 예. 느낌상 이제 1180원 굉장히 좀 높죠. 높아 보이는 네. 그런 레벨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소장님 이쯤에서 저희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모 리포트 이어갑니다. 돈모 리포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모 리포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룰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2종목 공개하고요. 저희가 월요일에 한 종목 공개해드렸고 이제 나머지 한 종목은 이번 주 내에 게릴라성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편입 종목은 3시에 노란톡에서 검색해드립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신 뒤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누적 수익률 바로 살펴볼까요? 자, 보시다시피 5종목 모두 다 초반에 빠져나간 종목들이고 누적 수익률은 132%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수익률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4%대까지 나왔습니다. 다 빠져나간 종목들입니다. 수익 달성한 종목들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익 실현 구간에서 모두 다 빠져나간 종목들 레몬은 18.1%. 다음 보시면 동일고무벨트 하루 만에 빠져나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써니전자 2번 연속으로 수익 달성했습니다. 또 다음 볼까요? 에스맥, 진양산업, 서현탄메탈 다 잘 달렸는데 NHN 에이텍은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보시죠. DY파이어, 뉴지랩이 좀 안타깝게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네요. 예, 수익률 마이너스 15.1%로 손절 터치했고요. 다음 보시죠. 현재는 3종목 가지고 있고요. 드림시큐리티, IA, 사마알미늄까지 어제 사마알미늄 넣은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이 조금씩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해주세요 좀. 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수익률이 조금 장도 그래서 그런지 빠졌는데 AS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드림 시큐리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오늘 좀 시장이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는데 오전에 좀 괜찮게 시장이 흘러가다가 오후 들어서 지금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죠.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 넘게 지금 또 급격하게 오전 들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침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일봉상에서 보이시는 이 추세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반등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IA는 오늘 제가 475원 정도면 비중 있게 담을 수 있는 가격들을 말씀드렸는데 한 세 호가 정도 안 온 상태에서 저점을 잡고 지금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60일 이평선 부근에서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상당히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시면 좋겠고 11월 5일에 임시 주총 나오면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로 이제 신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이슈로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이 모멘텀으로 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나 아니면 조정 조금씩 나올 때마다 분할로 담아가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제 뭐 거의 저점을 다 찍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시장이 크게 더 밀리지만 않는다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조정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한가 급등 나왔다가 어저께 이제 장대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는데 종가 매수 하신 분도 오늘 한 3% 정도 수익권 갔다가 지금 좀 조정이 나와서 살짝 아쉬운 부분 있으실 텐데 대선 테마입니다. 대선 테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릴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고가권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21선을 다시 깨고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손절을 잡고 매수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데 대선 테마니까 뭐 무조건 길게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니까 손절 잡아놓은 거 안에서 저점 매수 최대한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반등 흐름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대선 테마들이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보시면 뭐 서영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그동안 이제 단기적으로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코스피 종목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물론 고점을 점점 내리면서 지금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 저점을 2250포인트를 무너뜨릴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국은 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이거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 요날 반등이 나와줘서 괜찮나 했었는데 아쉽게 지금 보시면 깨고 내렸죠. 800포인트를 깨고 내리면서 지금 헤드앤숄더가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이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고점권에서의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걸 왜 고점에서 만들어지면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끔 이 패턴이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상승하던 흐름에 있던 종목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때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점 저항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시면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겁을 주고 시가 갭 출발한 상태에서 겁을 준다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시세를 먹을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를 만들고 이제 하락 트렌드가 완성이 됐어요. 헤드앤숄더가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하락 추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고점을 낮췄고 저점을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다시 빠지고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다시 빠지고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오늘장 내일장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중심 가격이 기술적으로는 65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65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지지 라인이 750포인트에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1차적으로는 750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계속 장기적으로 이 하락 트렌드를 타고 650포인트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부터 바로 막
하방으로 막 폭락이 나온다거나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추세대 상단까지는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800포인트를 깨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 라인이 저항대가 되겠죠. 오늘 지금 코스닥이 고점 구간으로 저항을 받은 부분이 121선입니다. 이평선 저항도 받았고 이제부터는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800포인트 일단 저항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최근 하락한 중심 가격들을 잡는다 하면 한 820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게 20일 이평선, 그러니까 지금 차트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이 시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좀 내려올 거예요. 그럼 거의 한 820포인트에서 좀 그 아래가 될 텐데 주가가 올라갈 때 거기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저항선을 갖다 깨고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돌리지 않는 한은 시장을 하방으로 고정을 하시고요. 아래로 보시고 반등이 나오면 종목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께 수익률 면에서 좋을 겁니다. 낙폭 과대가 나왔던 거는 반등이 나올 텐데 시장 반등과 함께 그리고 반등 폭이 뭐 큰 종목도 있고 뭐 적은 종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장이 이 추세대를 돌파하고 올라가지 못한다 하면 저는 장기적으로 못해도 한 65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연말까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종목들 일단 상승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거니까 부유하신 종목들 요번에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나면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